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교회 오빠처럼 입고 와봤는데 어떠세요? 아니 손님 많다고요 요즘. 그거를 찍기 위해 지금 저희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파나크 가서 김인섭 팀장님 만나고 왔고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 계신 우리 조 팀장님 만나러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욕 나오게 저희가 연말이라 사실 고객님께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의외로 연말 저희가 또 지금 주택전시관 자체가 63빌딩에 있다 보니까 여러 연말 행사들도 있고 뭐 그런 거와 더불어서 주말에는 고객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그죠? 일단 위치가 63빌딩에 위치해 있고 시범 아파트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분들도 다 보러 오시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중요한 건 계약률이 지금 계약이 나오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직원이 모자랍니다. 워킹 받아라 뭐 콜에다가 뭐 직원 뭐 계약이 또 나오고 있고 지금 계약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대형 평수들이 어제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마음이 조급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괜찮게 빠지고 저는 있다. 좀 넓게 보자면 제가 최근에 부산을 같이 갔다 왔어요. 부산을 봤을 때도 해운대 쪽 지금 오늘도 뉴스 기사 나온 게 해운대랑 저희 강남 서초 쪽에는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도 저희 지금 하이엔드 상품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나오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부러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제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내방하시고 감사하게도 계약들도 또 생각보다 작은 것보다 대형 평수도 또 하시다 보니 12월을 좀 원만히 지내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12월이 되게 핫합니다. 지금 뭐 여의도는 재건축 승인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수요들, 그러니까 뭐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잠시 동안 머물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특성상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은 이주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걸 크게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만족도가 워낙 좋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안에서 잠시 거주할 공간 또 그 이후에는 뭐 투자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대형 평수들이 의외로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저번 주에는 이제 상가가 완판된 거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계약률이 상당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다 지금 미분양이고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청약률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한들 계약률이거든요. 결국 그 과정 안에서 양극화가 더 진짜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엄청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가 주택 분양 시장은 사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비해서도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부동산 정책들도 작지만 뭐 이제 고가 주택이랑 조금 별개의 문제도 있지만 엊그제 기사도 보셨잖아요. 금리 어째 조금이나마 내려가고 있고 안정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뭐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뭐 이제 DSR을 무시한 5억 대출 뭐 규제도 있고 앞으로 규제들은 계속 완화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요, 주택 시장이 되게 메마르고 소비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그래서 규제를 쭉쭉쭉 풀고 있어요. 그래도 심리는 바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현금 자본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분들은 진짜 이런 하이엔드 분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뭐 재건축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막 찾아보고 다니시고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강남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한남 더위를 팔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기다려요. 뭐 대형 평수겠죠. 뭐 청담이나 이렇게 그 말은 즉슨 이동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 호텔 서비스 같은 쉽게 말하면 고급 건물에 호텔 서비스가 되는 걸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군으로 칭하는데 이런 상품군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다들 편하게 편리하게 그런 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하이엔드를 이해하기 쉬운데 여의도에 최초에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시고 제가 어제 상담할 때도 1번 질문이죠. 이 돈이면 아파트 사지. 네, 아파트 사세요. 대출 나올까요? 사장님? 내가 제가 말씀드렸더니 맞네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최대치 이용한 그냥 여기는
저는 투자 상품군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투자 상품으로 뭐 작은 옷이든 큰 옷이든 단돈 뭐 1억으로 15억을 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뭐 2억이 평당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지금 강남 청담이 일단 선두주자를 보여주잖아요. 평당 3억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지방 아파트 한 채입니다. 맞습니다. 양극화가 이 정도로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장 어디 주소지나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영동대교 주변 몇 곳, 두세 곳 있죠. 거기 지금 2억대 중반에서 2억대 후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강남에 제가 2년 전부터 하이엔드 오피스텔 상품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소형 평수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뭐 전용 18평, 뭐 20평 초반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이 전부 다 대형 평수로 빠집니다. 기본 100억대가 넘어가는 분양가 100억대가 넘어가는 현장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행사, 디벨롭 하는 회사들이 땅을 지금 매입하는 가격들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맞아요.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강남은 3배, 4배가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디벨롭 하는 회사는 수익성을 내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소형 평수로 가기에는 이제 고급화하는 것도 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대형 평수로 금액대가 좀 높은 상품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대지 면적 자체가 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작년 아니죠. 지금 22년이죠. 23년인가요? 22년이죠. 정신 차리시고요. 22년 7월에 지금 신한 그 건물도 평당 4억에 매입이 됐고 그렇죠. 여의도는 작아요. 작습니다. 땅이 작고요. 그리고 땅 안에서도 있는 부지도 작아요. 그래서 뭐 앙사나 같은 경우는 작고 높게 올라가요. 그렇죠. 저희는 조금 그나마 더 넓어요. 부지 자체가. 큰 그게 편이죠.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가 1대1 된다는 점이랑 여의도 호텔 갔다가 우리 주차비 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투숙객도 주차비 내더라고요. 주차 전쟁이에요. 사실. 네, 여기는 주차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거고 부지 자체가 크다는 점이랑 좀 지금 뭐 여의도에 서여의도에 준비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 있는데 대지 면적 200평입니다. 저희가 1,700평이죠. 그리고 뭐 앙사나도 약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은 아니에요. 여의도 내에서는 네, 그렇죠. 작지 않은데 이제 저희는 1,700평이고 이 정도 규모의 대지가 남아 있지도 않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시점으로는 그 대지를 살려면 가격이 엄청 높다는 거죠. 4억대 이상이죠. 네, 이는 신한이 이미 그렇게 팔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그 추후에 건설비라든지 뭐 시멘트 인상값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값이 이게 계속 매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이 안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계속 고분양가에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분에 이제 인건비 상승분, 뭐 원재료가 상승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금리가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한 번 올랐던 인건비, 원자재 값은 원상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죠? 그렇죠. 인건비는 매년 몇 프로가 됐든 뭐 동결이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값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갈비탕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갈비탕이 자꾸 10,000원대, 12,000원대, 13,000원대 거의 15,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안 내려와요, 가격이. 안 내려와요. 갈비 들어가 있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갈비탕 값이 안 내려가듯이 지금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거에서 이제 외형가가 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근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들 늘 하시잖아요. 아까 한 팀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현금 보유량이 많으신 물론 뭐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산가 분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현금 보유량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도금 무이자로 4년을 진행을 하지만 지금 그나마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이 거의 이제 뭐 이자 후불제라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금리 생각해서 이자 부담 때문에 못 하신 경우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금리 높아? 그럼 현금을 다 잔압할게. 그러니까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지표가 있어요. 둔촌주공을 지표로 잡으면 작은 오브타입은 이제 대출이 나왔지만 그 대형 평형 때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넣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만큼 돈을
계산안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압할 그게 생각을 이제 하고 지표가 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나 마땅히 투자할 때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투자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딱 이런 특정 현장, 이제 사업지가 튼튼한, 뭐 시행사가 튼튼한, 뭐 건설사가 튼튼한 완벽한 그런 뭐 삼박자 정도가 맞춰져야 돈을 넣어도 조금 든든하시지. 그렇죠. 뭔가라도 조금 삐끗삐끗하는 그런 소스나 사운드가 들리는 거면 저희도 추천하고 이렇게 얼굴 까고 욕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크로 여의도 정원 끝까지 다 완판될 때까지 있으려고 해요. 뭔가 호재가 하나 터지면 더 좋은 현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현장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들은 워낙 또 일치월장하니까 스쿼트제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 분양 물건들의 소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뭐 현장도 가보고 임장도 가보고 저 뭐 드론도 띄워보고 사업지 분석 다 해봤을 때 현재까지 이만한 컨디션의 물건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왜 이제 뭐 저희는 강요가 아니죠. 뭐 권유하진 않습니다. 있는 팩트들만 설명을 쭉 드리고 선택은 어차피 고객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현장이 왜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입지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개발 호재 이미 3박자는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일반 고객님께서 잘 모르시는 이제 분양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현장들, 그 현장들의 입지라든지 아니면 분양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정말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드리고 어제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금리 잠깐 머리에서 지어보고 금리가 그냥 없다고 그냥 평탄이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현장지에서 입지적으로만 비교를 하고 제가 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미래가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 미래가치가 동반이 되면 당연히 시세 차익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보다도 좋은 재건축 뭐 지금 역세권이 지금 뭐 5개, 6개가 다 합쳐지는 여의도 역이랑 그런 걸 미래가치를 봤을 때 이보다도 좋은 현장은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실 게 아니라 투자로 보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디아포제가 지금 먹방만 남아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지금 계약이 되고 있죠 갑자기? 네, 네. 왜 그렇겠어요? 청담에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금액의 물건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층, 향 물론 이제 실거주를 하신다면 무조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하신다면 그 입지 또는 뭐 브랜드 아니면 그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그런 미래의 가치를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그런 거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강남 서초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상급지에 A급, 1급지라고 칠게요. 그러면 삼성역이 있고 강남역이 있으면 여기는 S급지예요. 왜냐면은 업무가 주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실날 우려라든지 이런 뒤에 뒷받침이 되어 있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S급지고 이 S급지 안에서도 가장 꼭대기 있는 거는 청담동 이 조그만 땅인 거고요. 여기는 완전 별표, S급지 위에 별표 땅인 거고. 그 다음 S급지고 그 사이에 있는 뭐 도산대로라든지 뭐 역삼이라든지 여기도 A급지예요. 그래서 똑같이 갖고 왔을 때 서울 전체를 봤을 때 다음 S급지는 어디냐면 여의도 역밖에 없어요. 여의도 역의 스카이라인이랑 이쪽 앞쪽. 그 다음에서도 조금 빠지고 63빌딩 하면 S에서 이제 A급지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좀 멀기 때문에. 그런 급지를 봤을 때 가격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여의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럼 보통 이제 한남 거의 그 강남 쪽 위주만 많이 보세요. 투자가 됐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의도 자체의 분양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물건이 나와도 어차피 여의도 내 또는 이제 여의도에 사셨다가 나가신 목동이나 마포 쪽에서 이미 그 수요를 다 맞춰버리기 때문에 강남 쪽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몰라서 지금 투자를 못 하시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저희 현장 저희가 며칠 전에 데이터를 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계약을 하신 분은 거의 여의도 또는 마포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용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좀 투자를 하시는 건데 여의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의도 근데 좋은 거 다 아세요. 그쵸. 사실 입지는 저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게 입지라든지 미래가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아세요. 근데 다만 지금의 시장 상태라든지 뭐 금리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없어요. 이럴수록 더 공급이 없고 건설사가 사업을 일으키지 않죠. 향후를 더 봤을 때
저희가 이제 4년이죠. 준공까지. 이 4년 안에 보세요. 물건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다고 한들 아파트보다요. 지금 역과 가까운 업무시설, 업무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의 입지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역과 가깝고 이 모든 그 교통이라든지 내 자차가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하이엔드라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프로세싱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텔에 살면서 돈이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리고 배달의 민족을 시켜도 배달이 오는 게 아니라 컨시어지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멋있는 분이 치킨을 갖다 주는 내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편리성을 극대화시키는 이걸로 가는 양상이에요. 이제 노령화라든지 MZ세대들이라든지 이 추세의 수요층이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하이엔드를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예전 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을 확연히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업무용, 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저희 현장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한 주거용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요즘 뭐 아파텔이라든지 오피스텔에 주거를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현장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아파트는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 그리고 오피스텔은 뭐 업무 겸 뭐 잠시 쉴 수 있는 이런 개념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건 그때 이게 인식인 거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요.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생활 숙박시설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등록하는 거에 따라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최대치가 뭐 제일 가장 강점은 오피스텔이 대출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뭐 다른 상품군이 뭐 대출이 40% 50% 나왔을 때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주고 그 안에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시면서 나머지까지 세금까지 이렇게 하는 완벽한 투자 시스템의 정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 주고 살 바엔 아파트 사지 하면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그걸 사는 게 맞는 거고 이 금액대에 계약금 10%를 넣고 40억대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세 차이까지 본다면 이게 40억이 50억이 되고 60억이 되는 그때 돼서 매도를 하고 이 투자 프로세싱 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수에 안 잡히고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상품 중에 한 개예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고객분들도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와서 이제 다주택자, 이제 1주택자인데 하나 더 하는 게 부담이 되고, 뭐 세금 부담이 되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하지만 그 다주택자들이 그냥 단순히 현금 보유량이 많고, 뭐 그런 세금이 무섭지 않아서 이렇게 다주택을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금을 제외하고도 시세 차익이나 그 이상의 것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시기에 따라서 좀 수량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 평수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죠? 네, 뭐 자산관리사들이 옆에서 붙어서 해주고 그럼요. 뭐 담당하는 부동산이 따로 있기도 하고 저희처럼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뭐 상담사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뭐 포함해서 이렇게 현장들이 결정하고 주택수를 늘려가고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오셔서 저희랑 상담을 하시다 보면 혼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에 있고 물건지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과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연말 파티나 송년회 다니시면서 많이 이렇게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고 저희와 인연을 쌓으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OTP 카드 갖고 오세요. 계약 먼저 치르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좀 진짜.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만 나시면 은행 창구를 가신다거나 이렇게 뭐 증권사를 가시 부동산을 가신다거나 이러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뭘 가서 내가 적금을 들고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러면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다 나랑 조건이 맞고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고 뭐 저희가 온다고 무조건 계약을 쓰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이게 자본력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되는 거고 나중에 4년 뒤에 냈을 때도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랑
저희가 예상하는 월세가 있겠지만 월세를 맞췄을 때 그래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월세가 최소, 맞춰- 네, 최소. 그 어느 정도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절대 저렴하거나 이런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자주 보고 다니시는 게 강력 추천드려요. 심지어 저희는 저희 현장 보러 오셨다가도 뭐 강남이 됐든 어디든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시겠어요? 저희가 예약 잡아드립니다. 보시라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안목을 넓히셔야 돼.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를 좀 보셔야지. 저희가 괜히 여기 있겠습니까? 그냥 어디 아파트 파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편하게. 편하죠. 마음 편해요. 사실 지금 뭐 충청도권역에 가서 이제 4억대 이하의 아파트들 가서 팔면 속 편합니다, 사실은. 뭐 계약 잘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렵게 이제 한 팀장님이랑 저랑 1년 넘게 고민해서 들어왔던 현장이고, 저희가 끝까지 여기 남아서 마무리까지 하고 나갈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현장을 아무리 뭐 비교 분석을 해도 이만한 현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작년 이맘때 똑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갤러리 832 때 강남 저평가돼 있습니다. 평당 1억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똑같이 평당 지금 3억대가 됐어요. 2억 5천 3억대 분양가죠. 됐어요. 똑같은 그 저평가 국면을 봤을 때 여의도가 지금 똑같아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거 놓치시면 진짜 20년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안 하시더라도 이게 있구나. 아크로라는 브랜드가 아파트가 아닌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왜 선택했는지, 왜 이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의도 하나 제가 이렇게 저희 상담 중에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의도 내에서 저희 현장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 지금 브라이튼입니다. 그죠? 브라이튼인데, 뭐 오피스텔은 이미 완판이 된 상황이고, 시세가 2배가 뛰었습니다. 안 돼. 이거 얘기해 주지 마세요. 왜요? 다음 편에 찍죠. 그럴까요? 브라이튼은 이제 오피스텔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는데. 아니, 그 아파트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 분양할 예정이. 예정인.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브라이튼 아파트는 지금 브랜드가 자이로 들어갑니다. 거기랑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현장을 하고 싶은데 거기가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가 지금 민간 임대가 됐든 아니면 후분양이 됐든 둘 중에 하나라도 어쨌든 청약으로 갈 거고, 그 민간 임대가 돼도 가점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65점 이상, 최소 65점 이상이 되시면 노려볼만 합니다. 뭐 분양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보다 비쌀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찌됐든 뭐 가격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일단 가점이 만약에 뭐 충분하시다고 그러면 한번 노려보실 만도 한데, 또는 이제 특별 공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고. 저는 이제 브라이튼 그냥 하세요. 브라이튼 하시고요. 여기 아크로 여의도 더 놓치셔서 20년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확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심장이 잘 알겠지만, 여의도에 이제 여의도 주변에 이렇게 있는 좀 예전에 준공됐던 오피스텔 아파트들 보시면 여의도 다들 괜찮지만 살기는 너무 좋아요. 조망권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역세권이랑 좀 멀어지다 보니 시세가 오르는 것도 좀 늦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브라이튼은 여의 나루역과 가깝고요. 저희는 여의도 역이에요. 그러니까 5호선과 9호선의 차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준공 후에는 신안산선이나 뭐 이런 게 내가 이 지하철을 안 타도 가격이 올라가줘야 저도 기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투자를 했는데 시세 차익이 평당 가격이 올라가줘야 이 정도 벌었구나. 그렇죠. 그 만족도가 뭐가 더 높을까? 브라이튼 특정 한강뷰 나오는 그건 오를 거예요. 특정 몇 개는. 이미 시세 2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어떤 전국의 어떤 현장이든 어떤 상품은 아무리 안 좋아도 좋은 호실들이 있어요. 그 호실들을 빨리 가져가시는 게 돈 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든. 여기 오신 분들 거의 한 70%는 브라이튼이 떨어졌습니다. 브라이튼이 안 됐어요. 뭐 이런 분이 거의 대다수 분들이고, 저희 역시 떨어졌고. 아무튼 브라이튼 좋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그때도 비쌌어요, 솔직히. 그때도 비싸다고 하셨죠. 그때 비쌌어요. 근데 이미 시세 2배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2배가 됐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부분에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이랑 저희가 비교 지금 뭐 자료라든지 브라이튼 자료도 아예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다 보여드리니까요. 오셔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그렇게
따뜻한 12월을 저희와 함께 보내보실까요? 뭐 월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겁니까? 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네, 저희가 안타까워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모셔서 얘기하는 게 제일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아무튼 급한 마음에 조금 뭐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지금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앞으로 뭐 저희가 뭐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변의 현장 또는 뭐 소식들이 있으면 늘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에 맞춰서 다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고 뭐 단톡방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냥 전화 주세요. 편하게 전화 주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카톡 하세요. 쑥스러우신 분들. 네. 이렇게 간단하게 12월 저희 지금 둘째 주 이제 셋째 주가 돼가는데 네. 주말에 진짜 많습니다. 손님. 예약하셔서 오세요. 네.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한번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